자, 그러면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 가보겠습니다. 간단히 좀 할게요. 네. 오늘 뭐 방송 좀 밀리고 해서. 자, 헤드라인 주세요. 골병든 중기 4년째 적자폭 5배, 이자 비용 40% 늘었다. 이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체력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거예요. 팬데믹이라는 건 사실 글로벌 플랫폼이라든지 뭐 대기업이라 이런 건 녹아나는 시장이었는데 네. 그 밑에 단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무지하게 힘들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하고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을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코로나 직전이었던 2019년과 비교할 때 4년 동안 분기 영업 손실은 5배 이상 증가를 했고 이자 비용 부담은 40%가 늘어났다. 이런 건데 이게 그 표본이 뭐냐면요. 매출액 1,000억 이하의 상장 중소기업 670곳이에요. 상장이 돼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중소기업 중에는 단단한 기업들일 거라는 추론이 가능하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뭐 상장 요건도 다 통과하고 뭐 또 상장이 됐다는 것도 유리한 면이 있거든. 자금 조달이나. 네. 그래서 이 670곳을 조사를 해보니까 금융업은 제외했습니다. 작년 3분기에 평균 영업 손실이 3억 8,880만 원. 평균 영업 손실이요? 이게 670곳이 평균적으로 영업 손실이 난다는 거예요. 영업 손실도 있고 영업 이익도 나는 건 없잖아요. 영업 손실이면 영업 손실이고 영업 이익이면 영업 이익인데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의 1,000억 이하 상장 중소기업 670곳은 평균적으로 다 적자가 나는데 그 영업 손실이 분기에 3억 8,880만 원인데 이게 2019년도 3분기에는 이때도 영업 손실은 영업 손실이더라고. 7,624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4년 만에 적자 규모가 5배 이상 증가해요. 이게 뭐 특정한 3분기만 했지만 뭐 분기 실적이라는 게 대충 뭐 저렇게 되니까요. 네. 플랫 되니까. 그래서 같은 기간 평균 분기 매출은 125억 3천만 원에서 129억 9천만 원으로 3.7%가 늘었어요. 늘었는데 영업 손실은 4배나 늘었다.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비용 구조가 굉장히 악화됐다거나 네. 채산성이 굉장히 안 좋아진 그런 결과잖아요. 그래서 영업 적자 폭이 이렇게 늘어나면 결국은 도산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도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 이제 은행들도 영향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안 좋아진 이유 중에 이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679소의 2019년도 3분기 평균 이자 비용은 2억 2,388만 원이었는데 작년 3분기는 이게 3억 1,084만 원으로 39%가 증가했습니다. 4년 만에. 네. 이게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부채가 늘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자 율이 늘어났죠. 그죠? 뭐 금리도 오르고 했으니까. 금리가 늘었다. 네.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중소기업단에 그것도 검증되었다는 상장 중소기업의 채선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추세는 네.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의 영향도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자, 인력을 잘 안 쓰려고 하고 인력의 외주화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미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이런데 우리 기업들도 그렇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우리 뭐 금융기관들도 다 지금은 이제 장벽이 없어졌어요. 저기 보는 거죠. 미국, 저기는 저렇게 큰 회사인데 경기 안 좋으니까 쑥 줄였다가 쑥 늘리고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용의 유연성이라는 측면에서 고용의 형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데 그 재택근무 같은 것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중소기업 단에서 뭐 그런 업무에 관련된 뭐 소모품이라든지 또 뭐 크게 봐서는 그 오피스타운의 어떤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직격탄을 날린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근데 더 심각한 거는 기업 규모가 작은 비상장 중소기업의 현실은 훨씬 더 심각하겠죠. 20명 규모의 한 전기 변환 장치 제조업체 예를 든 건데 이 기사에서 최근 대출 원리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면서 매달 1,600만 원을 내고 있는데 이 1,600만 원이 20명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매달 1,600만 원 이자 비용을 낸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잖아요. 이자만 계속 1,600원씩 나간다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업계에 닥칠 경영 환경이 훨씬 더 비관적인 게 5대 시중은행에서 올해 만기가 닥치는 중소기업 대출이 204조 원인데 이 중에 40%인 82조가 올해 4, 5, 6, 7월 달에 몰려 있대요. 예, 그래서 이런 채무 상환에 대한 그러니까 은행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아 저기 연체 몇 번 되고 또 재무제표 갖고 오라서 보니까 적자폭이 늘어 그러면 회수 들어가요. 담보 있거든. 네. 저 1금융권은 대부분 그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근데 걱정스러운 게 또 한 가지 기사가 났는데 뭐냐면 기업 체감 경기라는 게 있잖아요. BSI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가 됐습니다. 예, 올 한국은행에서 매월 조사하는 것도 올 2월에 기업 경기 실사지수 이거는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설문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 그게 68대가 나왔어요. 68. 이게 100이면은 그냥 똔똔이에요. 100이면 그냥 뭐 그냥 그래요 이거고 100 넘으면 경기 좋아질 것 같아요. 100 이하면은 경기 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좀 걱정스러운데 이렇게 네. 했는데 68이에요 지금. 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저 10년 넘게 이 경제 뉴스 하면서 네. 68 이런 거 잘 안 나오거든. 보통 얼마 나와요 그러면? 대충 뭐 80에서 뭐 109억안, 왔다. 110억안, 네네네. 뭐 그런 정도죠. 그래서 이게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안 좋다, 금리는 높다, 또 뭐 PF다, 뭐 이런 걸로 해서 금융환경 안 좋다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에도 기업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게 생산도 있지만 투자도 하시는 거거든요. 네네. 투자 심리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고 뷰가 이렇게 안 좋으면 설비 증설을 한다든지 신규 고용 창출하는데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만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데 메인스트리트라고 하는 실물 경기단에서 기업을 하시고 특별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기는 우리가 증시라든지 뭐 채권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루는 것보다는 훨씬 더 네. 냉랭하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금융시장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필요합니다만은 이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네네네. 중소기업 경기가 우리가 그냥 대략적으로 막 접하던 그런 수준에서 훨씬 더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럼요. 네. 네.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취업하신 분들의 거의 한 80% 이상은 하여튼 그렇죠. 중소기업에 네. 취업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3 그리고 미스터마켓 요 정도 정리하고요. 우리 권순우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르락내리락 고생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